붉은 잎들의 아무 말 대잔치 레드립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크라 책임 프로듀서 겸 MC 백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마지막에 제가 약간 느끼해졌어요. 이게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뭐 살다 보면 또 느끼해질 수도 있고. 아이고 여러분들 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뭐 잘 지냈죠. 아유 안 아유, 또. 잘 지냈겠지. 안 또. 아주 뭐 어떻게 잘 지낸 이유가 있어요? 뭐 다들 그냥 아시잖아요. 그 이유가 뭔데요? 나만 모르나요? 아유, 저희는 다 아는데요. 자 녹음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이제 안돈께서 예, 이틀 됐네요. 이틀 전이죠, 그렇죠. 네. 네 연애를 하신다고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야, 진짜. 헛소리면 재밌겠죠. 내 사람이 공백이 아니야. 없구나. 그래 나빴어. 안돈 제가 진심으로 이거- 축하해요. 이 레드립 첫 영화 녹음하면서 이거 남들 들으면 앞으로 연애 어떻게 하냐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유, 될 놈은 되는 거네. 아유 진짜 이 양반이. 원래 델론 벨이요 세상은. 이게 오늘이 저희가 6회째 이제 녹음을 하는 건데 이제 프롤로그 3회를 나갔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실 때가 저희 이걸로 따지면 아마 5회일 거예요. 여러분 듣고 계실 때가 잘하면. 근데 안돈이 또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이게 사람입니까? 사람이니까 연애를 하죠. 정말 부럽습니다. 이제 정말 부럽다고 얘기하시는 시루는 뭐 요새 뭔 일 없나요? 그러게요. 전 진짜 아무것도 없구나.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삶. 왜 컨텐츠 개발을 안 해요? 난 지금 내 연애까지 팔아가면서 컨텐츠를 만드는데. 뭔 소리야. 아직 안 팔지 않았어요? 네. 안돈의 연애 스토리는 언젠간 팔아야 되는데 가까운 조만간에 시일 내에. 팝시다. 네, 가까운 시일 내에. 자본화합시다. 자, 이렇게 자본을 외치고 있는 우리 위키는 아니 저기 자본을 외친 거는 여기 싫은데. 일단은 그냥 넘어가요.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매끄러운 진행. 다른 이렇게 멤버들과 같이 개강을 네. 했는데 개강을 한 것까지 좋았는데 이제 수업을 좀 빼먹었어요. 어머. 시간을 어쩜 잘못 그래요? 봤거든요. 그러고도 학생이에요? 야, 네가 말하니까 진짜 이상하다. 먹고 노는 학생입니다 제가 원래. 그러니까 꼭 이렇게 수업에 안 나가는 애들이 더 난리예요. 그러니까 말이야, 이것들아. 나처럼 될까 봐 걱정돼서요. 경험에서 나온 조언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시간표를 다 외웠거든요 이제는. 어휴. 이제부터는 이제 뭐 멀쩡히 나갈 수 있겠죠. 글쎄. 멀쩡히 나갈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뭐 그래도 안돈보다는 더 성실히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안돈을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이 비교분이 사람아. 너무 이상해요. 그렇구나. 네. 뭐 어찌됐든 안돈 잘 열심히 사시고요. 네, 위키는 수업 빠지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는 대학생들이에요. 이게 개강을 하고 이제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여러분들 이제 아마 수업 듣느라 바쁘실 거고 이거 듣고 계시는 분들도 저희가 이제 뭐 새내기 분도 있으실 거고 헛내기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저같이 YS 시대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앞에 영자가 들어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제 영삼? 영삼. 영삼. 이렇게 영삼학번. 그거 아니야. 야, 그런 분도 계실 텐데. 영삼하니까 생각났어요. 오늘 이제 녹화 날짜 기준으로 이제 우리 영삼온께서 7푼이라고 얘기하셨던 그분 있잖아요.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그 박씨 집안의 모 근혜 씨. 네네. 전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누군지 모르겠네요. 누군지 모르겠죠. 네, 뭐 영애님 말씀하시는 거죠? 야, 큰영애님. 희미님. 그렇죠. 그분이 이제 오늘 탄핵 판결 관련해서 이제 판핵이 이제 10일 11시로 지금 결정됐다는 이제 뉴스를 저희가 보고 왔어요. 불안하다. 이제 저는 이제 광화문에서 3월 오늘 8일이거든요. 8일에 했었던 세계 여성의 날. 키야. 거기에 있었던 조기 퇴근 시위, 사예시 스탑 거기를 지금 방문을 했다가 거기서 제가 모종의 일을 조금 하고 이렇게 좀 돌아오는 길인데 그 돌아오는 길에 이제 광화문에 앉아 있으면은 사실 작업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그쪽에 신문사들이 많아서 예, 동네방네 모든 신문사들의 웬만한 기자분들이 다 거기 있어요. 그 기자 양반들이 이제 앉아있다 갑자기 누군가 10일날 판결이랍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이제 또 재빨리 확인해봤죠. 그러니까 10일 11시 이 시간 아주 기가 막히게 잡았어요. 그러게요. 그날 결정에 따라서 저희 방송이 어쩌면 펑될 수도 있어요. 이제 여기 좀 도망칠 사람들이 계신 것 같아서. 어이구, 일단 1억 5천으로 신고해버리자. 그렇게도 하고 이제 제6공화국 드라마의 이제 클라이막스가 이제 찍히는 날이죠 사실. 돌겠다. 진엔딩이네요, 진엔딩. 그 제육공화국 이제 클라이막스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대통령 관련해서 이제 제가 얘기를 왜 꺼냈냐면 저희가 이제 탄핵이 기각됐을 때 이제 저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방송 못할 수도 있는 시나리오. 그게 뭐냐면 그 계엄령. 미치.
기각을 했을 때는 근해증이 이제 계엄령을 내릴 수가 있다. 사회 소유를 이제 얘기하면서 계엄령에 대해서 이제 걱정이 해요. 자, 근데 이 계엄령을 하게 되면 누가 하게 되죠? 대통령이 하죠. 대통령이 대통령이 하죠. 그러면 실무는 누가 담당하게 되죠? 황교안이죠. 황교안이 그렇죠. 담당하면은 그러면 그거에서 가장 쫄백은 누구예요? 군인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얘기는 군인과 관련된 대학생활 얘기가 무슨 들어갑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스토리를 이어가나 이거. 아, 저 오늘 진행에 아주 그냥 물이 올랐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게 대본이 없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시루창 표정은 이게 제대로 된 진행입니까? 여러분 논리적 만약에 기억이 이제는 계엄령 내렸을 시 난 도망가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청량리역에서 기차를 타시고 강원도 동해시 묵황에 가시면 가끔 이 러시아 분들이 킹크랩 잡으러 오세요. 거기 배들 많이 떠 있으니까 개잡이 잘하시는 분들은 나 좀 태워주세요 하고 그럼 뛰어드세요. 목광 가가지고 신고하면 되는 거지? 그럼 몇 억 받는 거니? 1억 5천. 네, 좋아. 아니야, 간접선은 더 받는다고. 자, 이렇게 이제 정가 2범의 헛소리를 들으셨고요. 아니 근데 하려면은 차라리 산업항구를 가야 돼요. 아니 진지하게 맞지 마. 아니야 진짜야. 아니 왜냐면 러시아도 나쁘진 않은데 그런 데는 배가 좀 적기 때문에 들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배들이 많이 오가는 이제 주요 항구, 그러니까 뭐 인천항, 부산항, 여수항 이런 데 가면은 이제 저기 슬쩍 타가지고 가면은 이제 몰라요 내가 봤을 때는. 자, 이렇게 저희가 3억을 벌었어요. 들면 나중에 도망가시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이거? 아, 그렇게 해서 이제 3억짜리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저희는 붉은 잎들이 한마디는 레드립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는 사연과 함께 좀 만나보시죠. 네. 붉은 잎들의 아무나 대잔치 레드립은 대나무 숲의 사연을 저희 멋대로 골라 얘기하는 사연 상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청취로 이루어지는 저희 방송은 FM REDLIPS@gmail.com 이나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런칭했어요. 페이스북 붉은 잎들의 아무 말 대잔치 이제 가보시면 거기에 이제 저희가 구글 독스로 이제 사연을 익명으로 보낼 수 있게 만들어놨거든요. 이제 그쪽으로 해가지고 사연을 길게 뽑아서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사연과 게스트 출연도 같이 받고 있으니까 또 특히 또 여러분 광고도 언제든지 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근데 우리 광고금은 언제 들어와요? 이렇게 말만 해가지고 들어옵니까? 아, 뭐 여러분들께서 저희에게 광고도 주실 수 있고 뭐 필요하시면은 뭐 별풍선도 쏘아 주실 수 있고. 별풍선을 할거 X카를 해야죠. 어유 삐처리해야겠네요. 야 진짜 마이리틀 레드립. 뭐 저희가 좀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닌데요. 네? 진짜예요? 네, 이제 진짜요? 근데 오. 그때는 이제 시루짱이 조금 더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용기를 가지고 왜? 역해말하고? 예 역행으로 미친 거 아니야? 팔릴 걸 팔아야지, 빠가야로들아. 팔릴지는 두고 봅시다. 다 편집할 겁니다. 여튼 이렇게 해서 갈 겁니다. 음악 들어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대나무 숲 사연이네요. 51,367번째 외침입니다. 2017년 1월 27일 오후 4시 10분에 올랐습니다. 저는 용돈 받아 쓰는 대학생입니다. 물론 부모님께 용돈 받으며 부족함 없이 사는 게 축복이란 것 잘 압니다. 하지만 엄마는 평균적인 용돈을 받고 부족할 땐 알바를 하며 쓰는 제 지출에 지나치게 간섭을 하십니다. 1년에 겨우 5벌 산 옷이 낭비라고, 한 달에 3만 원 정도 구입하는 로드샵 화장품들이 불필요하다고, 방금도 3,000원짜리 매니큐어 사고 싶다는 한마디 했다고 잔소리를 엄청 들었습니다. 제 예산 내에서 고민하고 고심한 끝에 적당한 지출을 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네, 사연을 봤어요. 근데 보니까 이 사연을 저희가 뽑은 거는 이제 군인들이 월급을 이제 한 20에서 30 정도 이제 받게 됐잖아요. 20만 원 아마 저 나올 때 20만 원대인데 그래서 뽑았어요. 네? 그러니까 2,000원 받던 실 아니에요? 이 양반이 담배 보급 받던 실. 그러니까 그 이제 연초를 보급받고 이제 파니까 한 20만 화랑 피우셨죠? 화랑. 미치겠다 진짜. 화랑 좋아요. 살아있는 한국사요. 하여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뽑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됩니다. 근데 말이 되는 거예요. 평균적인 용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보통 대학생 때 용돈 얼마나 받아요? 저가 대학생을 이제 초반에 이제 용돈을 받고 살았어요. 1학년 때. 그때 한 30만 원 받았던 것 같은데. 한 달에? 어. 나머지 위키나 안또는 어때요? 저도 20살 때 한 30만 원 정도. 아 정말? 응. 근데 그 명목이 뭐 교통비 포함인 거예요? 포함이죠. 교통비랑 핸드폰비 이런 거 다 포함해 30만 원? 아니요, 저는 핸드폰 빼고. 교통비만? 교통비는 없었죠. 전 자취를 했으니까.
아 아, 그렇구나. 학교가 걸어다닐 정도로 되는 거리였어요? 아니요, 그냥 자취를 했죠. 아니, 학교 자체는 자취라면 뭐 집안에만 있을 거 아니잖아요. 그 저기 뭐냐 걸어다닐 정도는 됐죠. 네. 그러니까 안 받았다고 딱히. 그렇죠. 뭐 교통비 따로 받은 게 없고 그냥 30만 원 내서 제가 그냥 깔길살길하게 썼어요. 아 물론 그렇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20살 때라고 하면 그 이후로 나이를 먹을수록 올라가나요? 용돈 금액이? 저는 떨어졌어요. 저도 이제는 물론 주거는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제 나머지는 제가 다 쓰는 돈은 다 제가 벌고 있고요. 아 여기 제보자분이랑 비슷한 상황인 건가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현금으로 받는 건 아예 제로가 된 거죠. 아 그렇구나. 네. 위키는요? 용돈 받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교통비랑 휴대전화비랑 그다음에 이제 학교 학식 정도의 식비는 이제 그냥 원래 그냥 이제 받고 있었고 아 진짜. 예, 다행히도 이제 부모님께서 그래도 많이 좀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그러게요. 그 외에 이제 용돈을 이제 한 4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한 3, 40이 평균이다. 그 정도 받. 근데 저는 이제 이 밥값이라든 최선의 밥값이라든 교통비는 부모님이 따로 내주고 계셨으니까 한 그 50만 원 이상 6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많이 조금 받는 편이네요. 그렇죠. 아니죠. 근데 이 정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위키 정도가 이제 경제력도 어느 정도 되니까 받는 거겠지만 받게 되면 사실 기본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나지잖아요. 그리고 위키는 알다시피 이제 입신양멸 꿈꾸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30만 원이면은 식비는 자기가 해결한다 치고 좀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밖에 나가서 밥 한 끼 먹는 게 물론 학식은 싸지만 30만 원 내에서 핸드폰비 내고 교통비 내고 하면 굉장히 궁핍해져서 그니까. 물론 주는 건 감사하지만 따로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뭐 술 한 잔 마시고려고 해도 뭐 금방 쓰잖아요 돈. 아니에요. 저 때는요 30만 원이 한 달을 집 한 채 살 수 있는 데 아니에요? 아, 이거 기와집. 내가 압구정에 샀었어야 돼. 투자 잘하셔야 됩니다. 아 이렇게 패가 망신해요. 하여튼 저 때까지만 해도 30만 원이면은 그게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랄까 매일매일 술을 이제 좋아해서 마시는 사람 아니면 그렇게까지 모자란 돈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순수 용돈은 30이었으니까 제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당구를 좋아했던 것도 아니고 뭐 노래방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저 1학년 때는 술도 뭐 그렇게 많이 마시지도 않았고 네. 한 20년 전은 물가니까 그런 건가요? 아 이게? 그렇죠. 예, 짜장면 100원 하던 시절이에요. 이 자식아. 동일했던 개그 좀 그만해요. 그만해. 내가 해놨지만 야 진짜인 줄 알아 사람들이.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죠. 실천하는 근데 컨셉.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물론 저랑 사실 진지하게 얘기하자면 저랑 백PD랑 그렇게 크게 세대 차이가 나는 나이대는 아닌데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30만 원 저는 또 정말입니다. 통합을- 제가 YS고 이분이 그 DJ예요. 아 그렇군요. 얼마 안 되네요. 네, 얼마 안 그러니까. 됩니다. 5년밖에 안 돼요 정권이. 예. 아예 뭐 말 끊지 마. 정신이 혼미합니다. 나이 차이 얼마 안 네, 나는데요. 이제 30만 원 정도를 받는데 이제 거기서 저는 또 이제 자취가 아니고 통학을 했어요 집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학교 다니려면 교통비가 10만 원 이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치, 구조예요. 그렇죠. 그치. 기본적으로. 거기다가 또 핸드폰비 아무리 싸게 3.5 요금제 이런 거 그래도 한 써도 5만 원 나올 거 그쵸, 아니야. 핸드폰 할부까지 하면. 하니까. 15만 원으로 거의 식비와 그런 다른 것도 해결해야 되는데 사실상 생활이 불가능하죠. 근데 왜 이렇게 술집에서 많이 보였지? 아 그때 제가 20살 때 또 새내기임을 잘 팔아서 야 얻어마시고 열심히 나갔구나. 얻어맞았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교 새내기 때는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돈 들어갈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나 오히려 새내기 때 돈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교복 입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에 왔는데 입을 옷이 없는 거야. 특히 이제 여자 사람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뭐랄까 이게 되게 성차별적인 발언이 될 수 있지만 되게 새내기 뽕에 취하잖아요. 그렇죠. 시폰 원피스. 내가 1학년 때 시폰 원피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던 여자애한테서 처음 알았어요. 아, 깜짝이야. 저는 정말요? 또 1학년 때 슈퍼원피스 입고 다니셨다는 줄 알고. 아 미쳤어요. 아니,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난 그냥 그렇구나. 아니 그럴 수는 있는데 전 아니에요. 근데 그분한테 그 YS 어목한 시기에. 그 어목한 시기에 시폰 원피스를 입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와 시폰 원피스가 뭐지 했더니 그 왜 꽃무늬가 하늘하늘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시폰 원피스라 해서 시폰 케이크처럼 비스무리하게 생겼구나라는 생각했거든요. 새내기 때 오히려 그래서 꾸미는 비용도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 동기들이랑은 고등학교 애들처럼 뭐 피자스 이런 데라던가 학교 앞 분식집 이런 데 잘 안 가잖아요. 커피 한 잔 마시거나 아니면은 뭐 빙수 먹으러 가자만 해도 둘이서 와리깡 해도 와리깡 전문용어 나왔습니다. 진짜 B 할 곳을 또 만들어주고 있어요. 네. 뭐 어때요? 둘이서 와리깡은 실제로 있는 일본어입니다. 와리깡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객출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객출. 현재 네. 국립국어원의 표준은 각출입니다. 밥 한 끼 수준은 금방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내기 때 오히려 돈이 훨씬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시루는 얼마나 받았어요? 저는 용돈을
안 받았죠. 아예 안 받으셨고. 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그러네요. 제가 벌어서 했네요. 제일 눈물이 나고 있어요. 지룩지룩. 그러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용돈이 조금 늘어난 게 여기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저는 가면 갈수록 용돈이 줄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는 10만 원 받았나? 에? 그건 이제 그럴 거면 뭐 주면 땡큐지만 10만 원 사실 도대체 뭘로 측정해 주신 거지? 핸드폰비. 쏙거. 핸드폰비는 내가 내줄게. 해서 10만 원 받았고 그 2학년이나 3학년 때부터는 저는 계속 돈을 좀 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사연처럼 용돈을 받을 때도 사실 저는 딱히 그러니까 터치받은 적은 없거든요. 설마 용돈에서 자기가 어떻게 썼는지 뭐 지출 내역 같은 거 갖다 드려야 되나요, 부모님한테? 그걸 왜 드려요? 내가 쓰겠다는데. 근데 이게 제보자분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간섭을 많이 하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돈을 좀 그러니까 30만 원 받고 이제 쓰긴 쓰는데 사실 사람이 쓰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제 지출이 갑자기 많아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남을 리가 없지. 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교 이제 끝나면은 집으로 이제 짐을 붙여야 되는데 택배비가 조금 모자라 택배비를 좀 더 달라든가 아니면 어느 순간에 이제 제가 좀 이렇게 2학년 때도 그래도 용돈 안 받은 건 아니니까 그때 받을 때는 돈이 좀 부족해서 돈을 좀 더 달라고 해서 이제 후배 때 밥을 사줘야 되는 경우가 그렇죠, 생기고 그렇죠. 그러겠네요. 예, 약간 좀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사회적 체면을 차려야 되기 때문에 돈이 좀 더 많이 들어가는 시기가 생겨요. 품위 유지비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돈을 좀 더 달라고 한 적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왜 이렇게 빨리 쓰냐 이 얘기는 들어봤어요. 뭐 어디 쓰면 안 되고 어디 쓰면 안 되고 어디 쓰면 안 되고 이런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네, 물론 이런 건 있었죠. 예를 들면은 이제 여자인 친구들이 나오면 제 애인이었던 사람과 얘기할 때는 핸드폰 이제 카드를 이제 쓰잖아요. 이제 모텔 같은 데를 가게 되면 모텔을 긁으면 무슨 모텔이 나오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거시기 하다 그랬지. 그건 용돈에 대한 규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규제 제외하고는 뭐 이걸 사면 안 된다느니 뭐라는지 하는 얘기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 25,000원짜리 대형 부루마블을 살 때 빼고는 처음이에요. 사치였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오히려 이 사연 올려주신 분들처럼 굉장히 그런 터치가 있었어요. 아 정말 새내기 때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어머니가 이걸 현금으로 30만 원 냈다 주신 게 아니고 이제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그 카드를 쥐어준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제 바로바로 이제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원하신다면 제가 어디 쓰는지 볼 수가 있죠. 어떡해. 근데 이제는 뭐 제 입장에서는 줄 거면 그냥 주고 맘대로 쓰라 하지 뭐 이런 걸 갖고 그러세요라 얘기를 할 건데 근데 여튼 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사실 뭐 돈을 제가 대단히 독립의식인 사람도 아니고 굳이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그 내가 돈 쓰는 거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짜증나서 그러실 거면 주지 마세요라고 하고 제가 벌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이 시대의 쿨남. 그리고 지금 등록금도 제가 뭐 장학금까지 합해서 제 스스로 내고 있는데 전 정말 과거 돌아가서 쥐어 패고 싶어요. 안돈 덕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갑이 가벼워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번에 돈을 좀 벌고 있는데 안돈 먹이느라고 다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우한 안돈에게 도움의 손길을. 위키도 뭐 카드로 받아요? 신한은행이고요. 110. 좀 물어봅시다. 농협입니다. 302. 나 진짜 부를 수 있어. 하지마. 빠가야로들아 좀 물어보자고.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아니 괜찮아요. 원래 이렇게 해야지 개그 요소가 나와야지 우리 방송에서 하는 거야. 넓은 아량을 갖고 계시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안돈처럼 그렇게 이제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카드로 이제 받았거든요. 아 진짜?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사용 내역이 다 이제 어머니한테 가요. 게다가 이제 어머니께서는 문자 메시지로 받는 걸 아예 만드셔가지고. 바로 이렇게 푸시 알림오게? 그렇죠. 매번 통보가 돼요. 그렇긴 한데 이제 그걸 했던 목적은 저희 어머니가 가계부를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계부에 이제 내역 쓰는 거랑 그다음 플러스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세금 계산을 해야 돼서 그래서 세금 계산서라든가 아니면은 사용 내역을 갖다가 이제 영수증으로 해가지고 세무서에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영수증이 필요해가지고 엄니가 받으신 거지. 저도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그 통제를 받은 적은 없어요. 다만 이제 좀 많이 긁었을 때 특히 이제 뭐 예를 술집을 가서 좀 돈을 내거나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영수증을 안 들고 오면 너 왜 영수증을 안 들고 왔니? 영수증으로 혼나는구나. 그렇죠. 그렇게 혼나는 거죠. 한 마디 먹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구나. 소위 이제 쿠살이라는 걸 먹죠 이제. 그러면 전문 용어네요. 와 그럼 위키 카드로 모텔을 긁으면 어머님이 어떤 반응 보이실지가 제일 좀 궁금해요. 근데 나 옛날에 특집 방송으로 이 자식아. 옛날에 이제 만났던 사람들이랑 큰일 날 뻔했다. 만났던 사람이랑 모텔을 가게 될 일이 있잖아요. 사람들을 만났어요?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아니에요, 오해고요. 대단합니다. 뭐가? 아니 오해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20대 초반에
초중반의 사람들이라고 해봤자 이제 보통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는 분들이 많고 그치. 그리고 이제 위키 같은 이유에서든 뭐에서든 카드로 입금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고 그거를 지출 내역을 이렇게 본인께서 그렇죠. 볼 수 있게 그러니까 모텔 비용을 그러니까 안 걸리게 하려면 내가 긁어냈었던 거죠. 그렇죠. 엄청 많이 나가더라고. 숭숭 빠져나가 아주. 모텔이 진짜 비싸요. 모텔 진짜 막 쓰기 시작하면은 제가 가장 많이 긁어본 모텔비는 15만 원이었어요. 숙박 1일에? 네, 15만 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뭐 호텔 강남 아니야?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강남에 있었어요. 강남이랑 아. 역삼 그 근처에 있었어요. 그 뭐 순 한글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도 생각 안 나. 네 글자였거든요. 순한글 뭐 너비아니 뭐 이런 건가? 뭐 지금 떠오르는 게 그거였어요. 근데 비슷한 이름이었어. 바야흐 이런 거 있잖아. 약간 좀 비슷한 이름이었어요. 근데 그때 너비아니 비슷한 이름이었다고요? 뭔 소리야? 어쩜 뭐 순수한 이름이었어요. 너비아닌가 하나 둘인가 아무튼 뭐 하나 두나? 아니야. 하여튼 뭐 그렇게 됐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진짜 모텔비가 숭숭 나와. 예를 들면은 자취를 제가 하지 않았으면 제가 여자친구 그러니까 애인분과 봉주루 라이프를 즐기지 못했을 거예요. 봉수아 라이프였겠죠. 아 몰라 야. 하여튼 뭐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텔비는 진짜 많이 나가죠. 근데 이제 사연으로 좀 다시 돌아오면 이분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용돈을 받아 쓰시는 거는 맞는데 네. 용돈을 받아 쓰시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께 부족함 없이 사는 게 축복이다. 이건 아니죠. 그렇죠. 그건 맞는 아니죠. 말이죠 이건. 지금 위키가 아마 좀 축복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부럽다. 근데 문제는 이제 어머님의 힐링. 맞아. 근데 이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지출에 너무 지나치게 간섭을 한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좀 그러면서 들으셨던 이제 이유들 있잖아요. 뭐 1년에 겨우 자기 꾸미는 용도들이잖아요, 다. 아니,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 자기는 5벌밖에 안 사고 뭐 한 달에 3만 원 정도 로드샵 화장품이 필요다 해서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걸 굳이 얘기 왜 할 필요가 있나? 이건 마치 나는 검소한데 엄마가 괜히 그런다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조금 제 입장에서는 근데 아무리 굳이 봐도 그럴 자기가 필요가 없지 않나? 사치스럽지 않다는 증거를 대고 싶은 거잖아요. 뭐 굳이 증거를 댈 이유가 있나? 저도 솔직히 제가 이거랑 비슷한 경우를 당해봐서 아는데 네. 저는 그냥 모든 지출 내역이요. 특히 이제는 어머니가 보시기 때문에 긁을 수 있는 내용은 다 먹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보통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무슨 학생이 한 끼에 10,000원짜리를 먹어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되게 짜증나고 불만이 심정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남 돈 받아 쓰는 처지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이분은 그러다가 모자르면 얇아서 자기가 모자란 거 대고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머님께 용돈을 더 타서 쓰시는 건지까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만약에 본인이 모자르면 돈을 자기가 내서 쓰는 거라면 굳이 뭐 토치받을 이유가 없죠. 근데 이제는 자기가 번 것만으로는 모자르니까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도 용돈을 합하긴 합해하니까. 이 사람이 모자랐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예산 내에서 한다잖아요. 모자란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저도요. 없는 거지. 저도 이제 20살 때 어쨌든 저는 통장으로 들어왔으니까 돈이 음. 그 이상을 쓰고 싶어도 못 써요. 그래. 저도 그 예산 내를 쓴 거지. 그러니까 예산 내에서 이제 지출을 하는데 이분은 모자르면은 엄마한테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벌었어. 벌어 쓴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 달에는 지금 제 옆에 있는 초코우유가 막 10만 원짜리예요. 근데 오늘 초코우유 10만 원짜리 먹고 싶어. 그럼 내가 먹었어요. 근데 이번 달에 내가 돈이 모자라. 그러면 가서 엄마한테 엄마 죄송한데 돈을 더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모자란 만큼 돈을 그냥 다른 데서 뭐 벌어 쓰지 뭐 해갖고 자기의 소비 생활 어느 정도 패턴을 지금 익히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일일이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하셨던 것처럼 뭐 왜 이렇게 비싼 거 먹니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왜 터치가 좀 심하게 들어간다. 뭐 3,000원짜리 립스틱을 왜 사니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는 약간 다른 게 끼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 난 연결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은 학생이 왜 3,000원짜리 매니큐어가 왜 필요해? 내지는 학생이 뭐 옷을 꾸미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저는요 여기부터는 저의 순수한 소설이고 추정일 뿐이에요. 제 생각엔 어머니는 이 돈 쓰는 거 자체가 문제가 아닌 그렇지. 거예요. 자기 그냥- 꾸미는 거에 돈 쓰는 거? 아니야. 딸이 독립적인 소비를 했다는 사실에 적응이 안 되신 거예요. 드러나 보자 일단은 더 얘기해. 나 이건 좀 다른데. 이건 달라. 드러나 보자. 이건 달라. 드러나 보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의 고등학생들은 이제 뭐 고등학생마다 다르겠죠. 용돈이 풍족하지 않죠. 근데 기껏해야 3원 거야 말라 그냥 학교 앞 그 피카츄 튀긴 거 그런 거 먹고 있겠죠. 그거 맛있어. 근데 딸이 어쨌든 이런 식의 자기 스스로 선택한 소비를 한 걸 어머니는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액수의 규모가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거에.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어머니가 다른 거에서 이제 심통이 나셨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게 뭐냐면은 학생이라는 자기가 생각하셨던 그 부분을 자꾸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지금 보면은 이분이 보니까 여성분인
사신 것 같은데 이제 립스틱을 사신다고 하시니 아들이 이걸 사기 때문에 불만이 있으신 건가?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매니큐어 지금 사신다고 하는 거 봐서 여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학생이 3,000원짜리 매니큐어가 말이 돼? 학생이니까 3,000원짜리 쓰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치. 매니큐어 자체 쓰는 거에 대해서 말이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화장품을 3만 원이나 왜 사? 학생인데. 그러신 분들이 계시죠. 저는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옷이나 신발 같은 경우는 패션 아이템이거든요. 이런 아이템들을 가지고 나서 이제 뭐라고 예시를 들어놓은 거 봐서는 밥 가지고 이렇게 크게 뭘 하시는 것 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글을 쓰려고 딱 앉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 사연을 쓰려고 할 때 가장 강렬하게 남는 기억들이 맨 처음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매니큐어와 이런 옷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패션 아이템에 대해서 많이 터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돈을 쓰고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이거 제보자의 어머님 분께서 자신한테 이렇게 꾸미는 비용을 많이 투자하지 않았던 자기의 경험에서 약간 도출한 비판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본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의 생각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이런 거 쓰는 거에다가도 이제 위키의 말에 따라 코사리를 먹이는 정도라면은 만약에 뭐 밥을 뭐 새내기랑 같이 밥을 사줘가지고 한 4만 얼마가 나왔다. 제가 점심에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렇게 됐으면 그거 갖다가 또 뭐라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저와 이제 백수 씨 얘기 종합해 보면 이거예요. 확인이 안 되죠. 이 자식이 어떤 자신을 꾸미는 것을 위해서 비용을 지출한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딱 대학 들어가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어머니도 지금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고. 뭐 그럴 수도 있고. 글쎄다. 뭐 그렇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꾸미는 용도를 떠나가지고 그냥 이 사람의 자기 딸이지만 딸의 개인적인 소비 물론 자기가 돈을 내고 계시니까 간섭을 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그냥 소비 전반에 대해서 통제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처음으로 얘기가 좀 갈렸어요. 진짜 오랜만인데 뭐 이거를 각자의 이제 선택에 따라서 듣고 계시는 분이 이제 각자의 선택을 해주시면 됐고 그럼 이분처럼 이제 계속 이제 이분은 계속 이제 용돈을 받으실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용돈을 계속해서 받으셔야 될지 아니면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번 이제 과거에 과거에 안돈을 치고 싶다는 안돈께서 제가요 이분께 한번 솔루션을 드려볼게요. 네? 불안한데. 한번 일단 드러나 봅시다. 어쨌든 어느 방식이든 이 어머니는 지금 이 딸이 무엇을 소비하는지 확인 가능하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일단은 이 현금 인출을 합니다. 아니요. 그러면 또 이제 현금 인출해서 어디 썼니가 나오겠죠. 그렇죠. 자, 우리는 어쨌든 학생이죠. 학생에게 필요한 건 뭐다? 교과서다. 그 교과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도 산다. 그 어머니가 준 용돈으로 쫙 이제 학교에서 필요한 참고도서 같은 걸 쫙 사요. 그 수업에 선정된 거. 그리고 그거를 한 3% 정도 DC에서 학생들에게 되팝니다. 야 그렇게까지 해야 그래서 되냐? 영수증을 만들어놔. 나 책 산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돈으로 딴 걸 사세요. 그러니까 교재깡을 하라 이 말이지. 그렇죠. 지금. 교재깡. 와리깡이 이은 교재깡이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교재비가 사실은 싸지 우리 않기 좀 이 때문에 돈 세탁을 할 필요가 있다. 아니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과 이범인 거야. 잠깐만 이쪽 정권 아니에요. 얘기를 해보면은 일단은 교재비가 사실 싸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그렇죠. 수법도 가능은 한데 근데 그럼 제가 학기 봤을 때는- 초에만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좀 한계가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일단은 전 어떤 생각을 했으냐면 이렇게 듣기만 하면서 생각을 했던 게 범죄 얘기할 거 아니죠? 범죄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빰. 저는 다만 이제 빠람빠람빰. 편법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그 소리. 불법은 드러나보자. 아니에요. 드러나보자. 그러니까 드러나봐요, 절세와 탈세의 차이인데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아마 카드나 이런 거를 받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통장에 내역을 보시겠지. 넣어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이 화장품이나 옷 산 것까지 알 수 있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통장을 하나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 받는 용돈이랑 자기가 알바해서 버는 돈이 동시에 들어오는 거죠. 그 상태에서 카드를 긁어버리면은 모든 지출이 나가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님은 놀랄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지금 제가 봤을 땐 제보자가 알바를 하는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가장 간단해요. 통장을 나눠버리면 됩니다. 아니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실 것 같아요. 다들 왜냐면 테크니컬해. 일단 이분은 통장을 나누실 것 같긴 한데 알바를 적극적인 알바층이 아닌 거죠. 그때 그때 용돈이 좀 필요하니까 질문은 같고 뭐 다음 달에 좀 교재비 많이 나갈 것 같다 싶으면은 바짝 한 달 알바하거나. 두 번째로는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나 오늘 오다가
뭐 화장품 2만 원 샀어 뭐 아니면은 뭐 같이 살고 있으니까. 살고 있으니까. 봉지 들려 있으면 보시겠지. 뭐 그렇지, 샀냐? 뭐 샀냐 얼마 줬냐 해서 3만 원 준 거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뭐 3만 원? 예, 약간 이런 느낌이 된 거죠. 미쳤어 진짜 미치겠다. 근데 너무 그러면 그런 문제였다면 차라리 얘기를 안 하면 돼요. 근데 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같이 살거나 이렇게 될 때는 다소 들키지. 문제가 생길 수 에이. 있는데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냥 내가 얘기를 안 해야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 얘기를 하고 다녔던 사람이면 싫어. 얘기를 안 하더라도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대충 이제 애가 얘기 안 하면은 좀 비싸게 샀나 보다 해서 코치코치 캐물으시겠죠. 너 얼마 주고 샀는데 이런 거. 아, 너 못 보던 거다? 화장품 새로 샀니? 잘한다 너. 그러니까 요거는 케이스를 또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봤을 모든 때는. 케이스별로 다른 말을 한다기보다는 일단은 뭐 정말 분리되고 싶으시다면은 이런 통제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으시다면 해방되시고 싶다면은 저처럼 돈을 버시고 후회하세요. 용돈을 차라리 안 받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쓸 분량의 돈을 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부모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지만 자식의 소비 자결권 정도는 좀 자결권. 소비 자결권 저는 이제 여기 하나 더 붙여서 이제 이분이 이제 돈에 대한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머니랑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네. 이거 사는 게 왜 아까운 건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돈 때문에 아까우신 거가 맞는 건지를 확인해봐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너무 비싼 걸 내가 왜 사니 학생인데라고 하시면 돈 때문이 아니라 뒤에 있는 거예요. 학생인데. 허용하는 소비 허용하는 내용이 소비 있고.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저번에 이제 저희 이 프롤로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앉아서. 허용하는 부분이 만약에 꾸미는 부분은 허용 못 하시겠다. 그거는 고집을 부리시면 어떡해? 그건 어차피 협상을 해야 될 부분이죠. 그걸 고집 부릴 수가 없어요. 어차피 속된 말로 얘기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보니까 이분이 안 사는 건 아니거든요.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냥 사면 돼요. 그냥 사면 되는데 그 소리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시니까 그때는 이제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좀 생각을 해보시죠. 혹시라도 이제 이걸 들으셨으면 이 제보자분이 저희 쪽에 보내주셔서 혹시 이렇게 해봤는데 어머니께서 허락을 하셨다 아니면 이렇게 얘기해도 어머니께 허락을 안 하셨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백수 씨가 말한 대로 협상 테이블 앉아봤는데 개 털렸습니다. 용돈도 다 깎였어요. 어떡할 거예요? 이런 거 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냥 돈 버으세요. 그럼 벌어야죠. 뭐 내가 지금 유고 아니잖아. 아니면 진짜 아무 말 진짜. 그러니까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도 이제 다소 이제 모르겠어요. 좀 뭐 논란이 될 수도 있고 천천히 이거는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당장 협상 테이블을 못 앉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돈처럼 나 필요 없어 나 저기 용돈 벌 거야 라고 해버리면은 후회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후회 막심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안돈이. 그럼요. 지금도 한숨 여러 번 쉬고 있고. 아니야. 있어. 용돈 받았으면 더 스트레스 받았을 거야 얘. 그래서 모텔 비도 못 내고. 그래서 저는 그때도 개인적으로 모텔비 통장은 따로 있었죠. 제 그래? 통장은 따로. 죄송. 그러니까 지금 안돈이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통장을 하나 따로 일단 만들어 가지고 지출을 좀 분리하세요. 그래서 부모님이 용돈을 주시는 쪽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 책값이라든가 밥값이라든가 이런 걸 쓰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좀 개인적으로 소비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나눠서 하시는 걸 전 이제 추천을 드려요. 또 그게 알바비로 벌어서. 그렇죠. 그리고 그걸 이제 추천을 드리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자기가 그러면 소비를 어떻게 할 건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따로 분리가 되니까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근데 이제 지금 이 제보자분께서 만약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 거라면 만에 하나 그러면 이 해법들이 다 통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쵸. 이거는 적어도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어가지고 기숙사라던가. 그렇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숨길 수 있을 때 가능한 거니까 만에 그렇다 그러면 협상 테이블에 앉든지 아니면 아예 따로 떨어져 나오셔야 될 겁니다. 하여튼 이제 저희의 말을 좀 참고하셔서 이제 해결을 하시고 혹시라도 해결이 되시든 안 되시든 저희한테 한 번 더 사연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광고가 없는 관계로 이렇게 해결을 하겠습니다. 광고 정말 바라고 있어요. 붉은잎들의 아무런든 지뢰들이 두 번째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대나무숲 51,416번째 외침 2017년 1월 28일 오후 1시 40분 34초에 게재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17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예비 새내기입니다. 제가 10월에 입대를 할 예정입니다. 입대 일자를 받고 입학을 하는 상황이라서요. 혹시 한 학기만 다니고 군대에 갔다 오는 경우가 있긴 한가요? 참고로 카트 사러 갑니다. 끝입니다. 매우 짧아요. 야 가진 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이제 자랑 아니에요? 네, 카투사에 없었으니까 까투샤를 선곡했죠. 키야. 그러니까 잠깐만 이 곡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까추샤라니 어떻게 되는 거죠?
까투샤가 이제 소련 군가인데요. 이제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제는 까투샤라고 하는 여자가 전선에 나간 군인 애인을 기다린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발음이 비슷하다는 거에 착안해가지고 또 군이라는 거에 까투사 사연이 착안해가지고. 있으니까 그럼요. 까투샤로. 야 맞습니다. 오늘 진짜 아무 말이에요. 아까부터 이제 계엄령을 끌어다가 탄핵의 계엄령을 들어서 이제 군인 얘기를 하더니 예, 그 군인 얘기가 이제 나왔네요. 네, 그렇죠. 더 이상 이제 카투사를 왜 선택했냐 이제 카투사랑 비슷해 선택했다라고. 자 참고로 저희는 소련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새내기 되자마자 10월달에 입대 예정이 딱 나오나요? 그렇게 빨리 나와? 이거는 이제 자기가 신청하면 되는 거죠. 신청을 한 거죠. 자원병이니까 카투사는. 그러네. 이제 만 18세부터 이제 지원할 수 있거든요. 네 여기 맞네. 여기 군필자가 저밖에 없으니까 좀 군부심 좀 부려도 되죠. 좀 뭐 얘기 좀 상관없어요. 해주세요. 해보세요. 얘기를 해줘야지 네. 되니까. 일단은 이분 이제 17학번으로 얘기된 새내기인데 일단 10월에 입대를 하신다는 분은 이런 거예요. 이제 한 학기만 하고 가야지. 그래서 한 학기를 첨벙첨벙 놓으실 분이고 입대 날짜를 바꿔 입학을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좀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첫 번째 이분이 재수생이다. 그럴 수 있다. 왜냐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대 초중반의 남자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거 확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20대 초반 특히나 20대 초반이 20대 초중반만 그런 거 같죠? 아니 후반도 그렇고 80대도 그래. 맞아. 남자들은 평생 간다 연구 안 지어. 아이씨 이 자식들이 이런. 하여튼 그 20살 때 남자가 처음부터 군대를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제가 보기엔 1년 정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토익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상태시다. 그렇죠. 토익이 됐든 뭐가 됐든 영어 연대 공부를 숲이니까 카투사를 붙였고 또. 네, 그렇지. 그래서 근데 참고로 이 카투사를 뒤에 붙인 거는 이거는 이건 거죠. 나는 카투사 하지롱 이런 느낌인 거죠. 이건 자랑이야 이거. 언제나 한국말은 뒤가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한국말은 뒤를 끝까지 봐야 된다 이 자식아. 뭐지? 맨 마지막 말이면은 그럼 자기는 한 학기만 다니고 군대 갔다 오는 그런 게 별로 걱정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걱정이 안 되죠. 왜냐면 일단 카투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미군에 대한 지원병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영어를 보는 게 영어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 사실 영어를 거의 안 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영어를 거의 안 하긴 하지만은 그 카투사 경력으로 돈을 벌어요. 일종의 카투사들이 이제 과외를 하는 게 아름아름 있거든요. 물론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카투사 좋고 일단 사회 그리고 주말에 되면은 미군은 쉬어요. 근데 특히나 카투사도 쉬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용산에 있다 그러면 외출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자주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배가 매해 주말마다 와가지고 동아리 방에서 죽치고 놀고 술 마시고 그랬죠. 되게 갈 데가 없었나 봐요. 많이 위로해줘요. 그치, 주말에 나오는데 나오면 뭐해 갈 데가 없는 거야. 24세 가셨어요. 야 근데 그것도 진짜 거시기 한 게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24을 먹고 군대를 갔는데 할 게 없어서 학교로 다시 돌아와서 학교에서 노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우리 제 동아리가 오타쿠 동아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 안식처를 찾아서 오시는 거죠. 주말이면은. 이것도 진짜 아무 말인데. 근데 진짜요. 와가지고 맨날 게임하고 밤새고 술 마시고 이랬어. 근데 주말에 사람이 많아요 동아리 방에? 맞네요. 이제 다들 밤새고 놀고 전부 다. 그렇구나. 게임하고. 사람들이 모이면 올만하네요. 재밌겠네. 그렇지. 사람이 빈 적이 없으니까 동아리 방에. 왜냐면 제가 있던 동아리 제가 이제 그래도 1학년 때는 동아리 했었거든요. 네. 말도 안 돼. 거기는 근데 이제 학회예요? 학회 일종이라고 봐야죠. 과학 연구였으니까요. 알았어요 어딘지. 근데 이제 거기 같은 경우에 거기도 제가 빨갱이에요? 있었을 때 아니에요. 거기 과학 연구한 데라니까. 사이언스. 야, 막심은 과학입니다. 여기 진짜 빨갱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계엄령 빨리 선포돼야지. 이 자식들 우와 3억이다. 근데 이제 제가 있던 데는 그 동아리 실질적 활동하던 사람이 4명인가 5명밖에 안 되어가지고, 적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주말은커녕 평일에도 거의 혼자나 잘해봐야 둘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이 얘기는 다음에 합시다 우리. 그럽시다. 그럼요. 다음에 그래요. 해주셔야죠. 네, 그럼 과학 요거는- 연구에. 요거는 프롤로그로 하고, 예, 맛배기로. 맛배기를 하고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분 보면 이제 사실은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이미 다 짚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저희 고른 이유는 이제 군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대학교 때 군대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1학년 1학기 마치고 뭐 간다든지 뭐 1학년 끝나고 간다든지. 일단은 두 분은 군대 지금 안 갔다 오셨으니까 그렇죠. 두 분의 군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이제는 그 장학금을 받고 있는데 현재 대학교를 다니면서 그 오. 장학금에 이제 조건이 완전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는 이제는 일단 몇 년 성적은 아니야. 성적 장학금 아닙니다. 정확해. 저는 이제 몇 년 내에 이제는 졸업을 한다라는 조건이 그-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장학금 혹시 맞아요. 북조선에서 쏘는 거 아니죠? 경찰 총국 들켰다. 어쨌든 저는 물론 제 개인사도 있었지만 네. 그 조건 때문에 이제 군대를 못 가고 아예 졸업 때까지 이게 유예한 상황이죠. 그렇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부침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제가 고시 준비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때만 해도 이제 고시를 붙은 다음에 장교를 가자고 생각을 했다가 아시다시피 그걸 말아먹고 나니까 2학년 한 1학기가 됐어요. 양 2학기였다. 그때 이제 그러면은 고시는 말아먹었고 그러면 병으로 가야 될 텐데 그래도 야 한번 카투사를 넣어볼까 넣었었어요. 오. 넣었는데 됐었으면 제가 여기 없겠죠. 네. 그때 제가 하필이면 좀 빨리 가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그때 제 개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가장 경쟁률이 높은 1월로 넣었다가 어머나. 이제 광탈을 했죠. 광탈하기 좋게 넣었네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좀 애매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1월 안 되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자, ROTC 같은 거는 갈 생각이 없었고 갈 수도 없고 그러면은 이제 학사장교를 가든지 아니면은 뭐 육군이나 공군병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때 이제 의경에 의방까지 다 생각을 했는데 의방, 그러니까 네. 의무소방관. 의무소방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신검을 다시 이제 받아 보니까 이게 제가 눈이 좀 많이 안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시다시피 이게 그 기준이 좀 많이 완화가 됐어요. 이 눈에 대한 게. 그래가지고 이제 공익으로 갈 수 있게 되어가지고 뭐 그렇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올해 1년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익을 하면서 제 인생 계획을 또 좀 더 정비해 볼 생각입니다. 학부생 때요? 학부생 때 공익하실 그렇죠. 생각인가요? 예민한 이건 맞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어쨌든 우리가 이때서 군대를 들어가는 게 이렇게 계획이 짜졌어요. 근데 이렇게 따지면 사실 20대 초중반에 가장 큰 거는 군대거든요. 그렇죠. 네, 인생이 반을 먹고 약간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막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최고라고. 소개팅 할 때. 뭐 그런 거 보네요. 저는 안 갔다 와봐서. 뭐 글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복학을 이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2년 동안에 헤어짐이 없으니까 좋다고 하는데, 가장 최적의 군입대 시절, 그러니까 군입대 가장 최적은 언제인가 해서 제가 이제 군복무를 했던 제가 좀 얘기를 하면 가장 빨리 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최적의 타이밍을 잡은 것 같아요. 왜냐면 가면 참 버라이어티 하거든요. 대학교에 이제 저희가 군대를 갔다 오면 아무래도 2년 동안 다른 곳에 있다가 오는 그 경험을 무시할 수는 없어서 그 경험을 좀 익히게 되면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대 가서 정신 차렸다는 말에 저는 100%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군대 가서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진짜 뚜렷하게 알아요. 왜냐하면 못하게 하니까. 네, 아이러니하게도. 못하게 하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을 쓰다 갔으니까 나는 글을 써야 될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딱 가야 됐거든요. 근데 글을 못 쓰게 하니까 이게 사람이 난 글을 써야 돼 그렇게 해서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조금 내가 앞길이 뭐가 있는지를 좀 알게 돼요. 물론 이제 군대 제가 좀 운이 좋았죠. 전 군을 좀 늦게 가는 편이라서. 그래서 그런 얘기 있어요. 갈 때 갈 거면 아예 빨리 가버리고 늦게 갈 거면 아예 늦게 가버려라. 왜냐면 친구 중에서 갈 때가 빨리 가라고 해가지고 한 학기만 끝내고 군대를 갔다 온 동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나 이제 한 학기만 끝내고 군대를 갈 때 제일 먼저 걱정을 하던 거는 나중에 내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 생각해보자 이쪽보다는 돌아오면은 누구 남아있지? 이거였었거든. 근데 이제 갔다 오니까 제일 먼저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새내기들도 금방 친해지고 남아있는 동기들도 생각보다 많아서 맞아요. 잘 지내더라고요. 당장 저처럼 이렇게 4학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간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제 친구들 중에는 벌써 이제 복학한 친구들이 꽤 되거든요. 맞아요. 뭐 친구들이 복학하면 다행이죠. 저는 후배들이 복학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후배들도 복학 많이 했죠. 후배들도 이제 복학하기 시작할 때 제가 그랬어요. 저 3학년 끝나고 왔거든요. 4학년 1학기 전에.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다 전역한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나 휴가 나오면은 너희들이랑 놀면 되겠다 이러고 갔는데 놀아주기는 개뿔. 뭐 취업 준비한다 뭐 한다 안 놀아줘요? 그런 것도 있고 각자 바쁘죠. 또 여자친구 생겼다고 사라지고 뭐 하다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군대를 좀 늦게 가는 게 좀 좋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제 단체 생활에 정말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나이빨로 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는 좀 나이빨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조금 사람이 너무 많으면 이제 군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굽혀주는 게 있어요. 물론 소위 얘기해서 갈구긴 하는데. 얘기 들었어. 그래서 제 후임으로 들었던 분이 막 30 몇 살짜리 있었어요. 30살. 막 굴리기 힘들겠다. 아니 저희 때는 그런 건 아이가 문화가 없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운전병으로 갔다 왔기 때문에 어차피 저 혼자만 잘하면 되겠거든요. 운전병 같은 경우에는 좀 나았어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이제 행정병으로 뽑죠. 그러니까 아. 최대한 몸을 덜 쓰는 곳으로. 아 일부러? 네. 왜냐면 이거진 저늙은 이 짐 풀어 나를 줘. 뭐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러면 무인 좀 공격. 간부들보다도 때때로는 나이가 많고 저보다 나이 어린 하사들도 엄청 하긴. 많았어요. 하사 중사들. 그렇지. 그래서 그분들 덕분에 저는 오히려 이제 좀 서로 이제 껄끄럽죠. 맨날 제가 하사 놀리고 왜 그러십니까 이러면서 그때 저 이제 선배들과 선임들을 놀리는 건 세계 최고였어요.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이제 행정실로 불러들이죠. 불편하니까 서로가 불편하니까. 그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빌어먹을 나이 문화인데 그게 군대에서는 약간 좀 유리하게 써먹을 수는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빨리 가게 되면 좋은 점은 아예 이제 못 모르고 가니까 일단은 나보다 나이가 어려서 막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어요. 그거 나이 어린 사람한테 욕을 먹었다는 게 굉장히 치욕적일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나보다 다 나이가 높을 게 많으니까 그래봤자 진짜 19살 빠른 뭐 그거 아니면 그리고 뭐 좀 금방금방 막내 생활이나 이런 거에 좀 더 지내기가 편하죠. 한 번도 내가 뭐 전교 회장이라든지 이런 걸 했더라도 대학교에서 새내기 생활하다가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들한테는 가장 빨리 가거나 아니면 저처럼 좀 더 늦게 가거나 저보다 더 늦게 가시거나 그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저는 이제 군대를 가는 시기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은 일찍 가면은 돌아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고 맞아요. 차라리 늦게 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뭔가를 하다가 좀 정리를 하고 이제 생각을 하러 간다. 좀 바뀔 게 있으면 바꾸러 간다 이런 건데 뭐 그것보다 사실은 이제 군대 갔을 때 어떻게 이제 생활할지를 좀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게 나쁘지 않을까 생각해요. 한 학기 하고 바로 가면은 그렇죠. 글쎄 애매할 재수를 수가 안 있어요. 했다는 전자에서는 그렇죠. 좀 애매할 수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거는. 그래서 보면은 물론 이제 군대라는 게 사실은 예측하기 어려운 면들이 있고 사실 저도 미필이기 때문에 함부로 뭐라 말하기는 어려운데 이제 그래도 계획을 좀 짜고 가면은 이제 군대를 이미 간 이제 동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준비나 계획을 하고 간 게 안 하고 간 것보다 훨씬 알차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제 친구 중에 카투사를 갔다 이제 전역을 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격증 시험을 하나 준비를 하고 물론 결국엔 안 봤다고 하는데 그 친구도 그다음에 이제 거긴 대신에 몸을 확실히 많이 만들어 왔더라고요. 운동을 해가지고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 공군으로 간 다른 친구의 경우에는 그래도 좀 뭐 쉬는 때 맞아. 수학 공부를 좀 했다고 대단한데. 그래가지고 실력 정석을 풀었다고 엄청난데? 그러더라고요. 와. 그래가지고 축하해 줬습니다. 근데 보통 1학년 끝나고 많이 가지 않아요? 1학년도 많이 가죠. 동기 애들 대부분 1학년 보통 끝나고 1학년 가서 끝나고 가더라고. 혹은 2학년 끝나고. 그러니까 그때는. 2학기 아니면 네. 3학기 하고. 왜냐면 다들 그쵸. 이제는 1학년 자기가 지내봤고 그래도 후배 한번 보고 싶어 하니까요. 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서 동기 애들이 이제 2학년 끝나고 이제 가게 된 애들 같은 경우에는 나 갔다 오면은 니네 다 없는 거야? 그 니네 중에 여자 애들이 많았죠. 너네 다 없는 거야? 남아 있더라고. 당장 시루도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저거 학기 젠장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군대 일단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군대 가서 몸을 만들어 온 게 아니라 만들 수밖에 없어요. 할 게 없거든요. 육군은 특히나 그래요. 종마다 좀 달라요. 육군 그리고 가장 빡센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해병 쪽 해군. 거기는 인정합니다. 예. 거기는 해병 특히나 해군이나 해병은 이제 배를 타잖아요. 그럼 막 석 달씩 나갔다 와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몸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할 게 없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운동하는 거고. 뭐 그런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공군이 조금 낫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일단 육군은 진짜 만국의 모든 이 20살이 넘은 남자들이 와요. 그래서 진짜 막 다양해요. 스펙트럼 엄청나요. 밖에서 뭘 했는지부터 궁금한 아이부터 시작해서 전 다양한 인간의 스펙트럼을 다 만나봤어요. 진짜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뭐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약한 사람까지 인격자 뭐한 사람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게 육군이고 이게 조금 걸러지는 게 사실은 공군이에요. 기본적으로 공군에 들어가시는 분이 그냥 복무 기간이 긴 대신에 그만큼 휴가가 많고 딱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 더 이상 초과 안 하고 딱 일 끝나요. 그럼 나머지 시간은 터치 안 하고 부조리도 제일 덜 심하고. 그래서 공군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소위 얘기해가지고 고학력에 네. 그쵸. 네, 높은 학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간다라는 아까 있어요. 위키의 친구처럼 공군에 갈 때 일부러 그 가 있는 2년 넘는 그 시간 동안 그렇죠. 뒤처지기 싫으니까 간 김에 틈틈이 공부하려고 공군 넣었던 친구가 한 명 있어가지고 그렇구나. 해서 저는 공부 안 하더라고. 지금 백숙 씨가 이제 공군, 육군, 해군 이렇게 해병까지 언급하셨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이 장학금 문제가 딱
정해지기 전에 위무 소방을 지원한 적이 있어요. 의무 소방 괜찮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이제 위무 소방이 뭐냐면 정말 소방서 공익이랑 비슷한데 이제 군인처럼 이제 거의 갇혀서 사는 그런 건데요. 네, 물론 군인분들의 그 시간도 굉장히 그런 사회를 위해서 의미 있는 시간들이지만,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보다 제가 직접적으로 사회와 접촉하면서 그런 보람을 느끼고 싶어서 그래서 위무 소방을 지원했던 건데, 근데 이제는 그 위무 소방 시험장이 천안에 있는데요. 제가 이제 천안에 거기 시험장에 7분 지각해서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진짜? 부모님은 제가 시험 떨어진 줄 알았는데 사실 늦어서 못 들어갔던 거고, 어머님 듣고 계십니까? 그날 굉장히 즐겁게 천안 관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호두 과자랑 병천 순대 너무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주변에도 의무 소방 하시는 분이 있고, 전 이게 의경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의경도 있죠, 그죠? 의경이 더 어려워요. 그건 알았어요? 저는 의경에 못 가는 몸이어서. 그게 의경을 하잖아요. 네. 맞네. 맞다. 의경이 뭐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경을 만약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배정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 그러니까 집 근처로 배정받는 게 사실 좀 빼기 작용을 한다는 얘기를 저도 종종 들었어요. 저도 몇 분 중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아직 뭐 미확인 사실이긴 하지만 그런 풍문도 많이 돌고 그런 경우치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몇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는 그 복무대체 해가지고 이제 산업요원으로 하시는 그렇죠, 거. 그렇죠. 그거는 정말로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이겠죠. 뭐. 그러거나 아니면 빽이 좋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아버지고 내 친구가 사장이야. 서로 사장인 거죠. 근데 서로의 아들을 내 회사로는 못 넣으니까 바꿔 넣어준 거예요. 교차로. 네, 리얼로 그런 비중 좀 있어요? 병역 특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내가 그냥 생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면은 굉장히 빡세요. 일이 몰려요. 그래서 좀 편하게 다니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거는 저 주위에 그런 사람도 봤고. 그래서 그렇게 갈렸구나. 좀 그렇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운이잖아요. 사실 그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얘기하기가 힘든 게 드리프트 잘해서 잘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그분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카트라이더를 해왔는데 이니셜 D를 열심히 했었고. 빠람빠람. 저는 이제 이거는 조금 이렇게 나중에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걸 알고 있었어요. 네. 이것도 백으로냐? 백보다는 그러니까 아예 못 들어가긴 할 수는 없어요. 들어가야 돼요.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서 좀 더 편한 곳으로는 보내줄 수 있는 거죠. 가령 배정 받는 거에서만 백을 쓰는 거야. 네, 그래서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진짜로 작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지만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예 선발할 때부터라는 줄. 그리고 요새는 그게 좀 더 빡세서 어떻게 이제 백을 써줄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대대로 갔어요. 그럼 그 대대 중에서 가장 편한 데를 하나 찔러줬어요. 아마 거기까지 너에게 걸 못해줬어요. 그러면 그 대대에 전화를 해가지고 얘를 가장 편한 보직으로 올리는 거예요. 인사과장에 뭐 참모로 인사참모에 그걸로 넣는다거나 행정병 아니면 작전과장에 행정병으로 넣는다거나 이렇게 행정병으로 들어가게 되면 훈련을 최대한 덜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거나 아니면 그 친구를 뭐 예를 들어가지고 CP병, 그러니까 대대장 밑에서 이제 비서 역할을 해주는 병사로 가면은 다르죠. 저희 그 외할아버지 친구분 중에 친구라기 조금 연배가 어린데 이제 좀 장성급이셨던 분이 있어요. 이제 지금은 전역을 하셨고, 근데 제가 이제 한창 20대 초반쯤에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이제 애가 이제 군대는 안 가고 딴짓거리만 하고 사니까 이제 반 농담 삼아서 얘 좀 어떻게 해줄 수 없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딱 그 장성급이신 분이 하는 말이 손주를 20년만 일찍 보셨어야지 요즘은 안 돼. 들어가는 거는 이제 바꿀 수가 없다더라고요. 근데 자리에 하나 정도 내주는 거는 때만 맞으면. 제가 시대를 너무 늦게 태어나서 20년만 일찍 태어나셨어요. 아니야, 모단보이는 20년이 아니라 80년을 일찍 태어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군대 얘기를 조금 해봤어요. 근데 군대 얘기가 그렇게 막 진짜 아무 말 해버렸네요. 근데 되게 민감한 얘기긴 해요. 솔직히 유쾌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유쾌하지는 않은데 어떤 결론은 카투사 붙은 건 축하드리고 뭐 일찍 가서 좋을 것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군대 얘기는 나중에 한 번 더 제대로 다뤄볼 거다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사연이고요. 마지막 사연입니다. 세 번째 사연, 붉은 잎들이 한마디 대한 찔레드립 세 번째 사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대나무숲 25,681번째 포효입니다. 심심한 김에 대학 선후배 간의 어색함 레벨을 나눠볼게요. 크크크. 레벨 1. 빠밤. 술 마신 다음날 땡땡. 술 마시고 즐겁게 놀았으나 술 깨고 보면 뻘쭘. 어색하지만 가볍게 인사를 하고 넘어간다. 레벨 2. 방학 후 개강. 애매하게 지냈다가 오랜만에 보면 더더욱 어색.
앞으로 자주 마주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색함을 빨리 푸는 게 좋을지도. 레벨 3 복학. 휴학 또는 군대 후 복학하고 마주친 선후배. 하지만 몇 년 전에 술자리 같은 테이블에 앉았던 것이 전부이다. 어색함의 끝을 달린다. 레벨 4 브로큰 CC. 애석하게도 글쓴이가 졸업할 때까지 CC는커녕 연애도 못해봐서 어떤 느낌인지는 모름. 하지만 마주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주변 사람까지 어색함이 느껴진다. 웃자고 쓴 거니 너무 진지하게 안 받아들였으면 흐흐. 지나고 보니까 어차피 앞으로 자주 마주칠 텐데 계속 어색하게 다니는 것보다 간단하게 인사라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선배 오랜만이에요. 이번에 복학했네요. 흐흐. 라던가. 저는 야 레벨 3, 4 강력하다. 아 근데 나는 이거 그냥 오지랖 같은데. 그래요? 약간 오지랖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경우는 있는데. 되게 어색했던 경험 많아가지고 선후배랑 선후배랑. 근데 아니가 마지막에 선배 오랜만이에요. 이번에 복학했네요라고 얘기하는 거 좋은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약간 좀 오지랖 같고. 근데 뭐 저는 본인이 본인이 오랜만이에요 소리를 못 들어서 슬펐던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좀 그럼 진짜 한번 하나씩 따져보자. 자, 레벨 1 빠밤. 술 마신 다음 날 술 마시고 즐겁게 놀았으니 술게 보면 뻘쭘한 거는 사실은 다 술기운이야. 다 술기운이었어. 아니, 그게 또 이제 안 친한 애들끼리 이렇게 재밌게 놀았을 아니 때. 그거는 솔직히 선후배까지가 아니라 그냥 원래 클럽에서 원래인데요. 만난 사람과 술 이렇게 이빠이 먹고 와 좋구나 하다가 다음날 되면 어색해지는 거 유비 관우 장비도 도원결이 하고 다음날 술기만 뻘쭘했을 거예요. 야 우리 형제야? 언제부터? 야 이거 취소할 수 없냐? 막. 아니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누군가 한 명이 이제 총대를 매. 그래갖고 우리 동생 왔는가? 예 형님 이러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파워 오지랖을 부려서. 한 사람 오지랖을 부려줘야지. 누가 먼저 형님 식사하셨습니까? 원래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유다한테 팔려 넘긴 것도 술 깨서 뻘쭘해져서 그래요. 야, 이 자식아. 너의 사도다. 우린 형제다 하다가 술 깨니까 아닌 것 같다. 어떡해. 저 참고로 가톨릭입니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거는 편집 안 할 거예요. 고해성사해라. 연옥에서 사는 기간이 1년 더 늘었네. 그럼 안전을 위해 더 기도해줘야겠네. 그러니까 더 기도해 줍시다. 이런 경험 있어요? 레벨 1 이런 경험? 보통 있죠, 그거 많죠. 새내기 OT 다음날. 그렇지. OT라 그러나요? MT? 하여간 첫 세터? 대면했던 그런 자리들. 뭐랄까 세터. 신입생 환영회. 그런 신안에 신혼회에서 술 이빠이 마시면은 이제 그 테이블이 4-5개가 있어도 막 돌잖아요. 그렇죠. 왠지 모르는 선배들이 돌려. 그러니까 뭐 선후배 바꿔서 앉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막 돌려. 그럼 막 돌다 보면은 꽤 오래 마시니까 선배들 한 번씩 다 봤어. 몇 학번인지는 기억나는데 성함은 기억이 안 나봐. 일단 이름은 들어. 근데 누군지 몰라. 그렇죠. 너무 많잖아. 10명 어떻게 다 기억해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은 안돈 씨한테 안돈 선배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그래 안녕 이렇게 했어요. 근데 술 먹고 다음날 깨니까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이럴 수도 있고. 백수 씨였죠. 반가웠어요. 잘 들어가요. 이게 뭐야. 그럴 수도 있고 또 이런 거 있어요. 안돈이라고 소개를 받았어도 근데 어차피 안돈 선배라고 안 불러요. 그냥 선배. 맞아요. 이름은 생각 안 나. 저 새끼가 선배인 걸 그게- 알고 있는데. 그게 후배들은 되죠. 선배는 후배 안 되잖아. 그때는 이제 후배 안 하지. 자네? 아니. 재군? 그러니까 김이. 아니 시루 씨 불러봐요 저한테. 백수? 선배 불러봐요. 선배. 그래 왜 무슨 일이야? 호칭이 없다, 호칭이 없어. 호칭이 없는 거죠. 저희 언제 말 놨었죠? 이상하다 죄송했다 말했을 텐데. 그렇게 해서 레벨 1, 레벨 2로 넘어가면 그래요. 방학 후 개강. 이거 이제 제가 다음 아마 2학기 때 다루실 컨텐츠 중에 하나인데 원래 1학기 그러니까 새내기들 특히 그렇죠. 1학년 1학기 이후. 그래. 그때 제일 어색하지잖아요. 그렇죠. 1학기 때는 개나 소나 다 친한 척을 해요. 근데 그때 되면 이제 딱 간을 봐요. 여기는 너무 노는 부류 같고 여기는 너무 공부만 하는 부류 같은데 적당한 부류 없나? 그렇게 찾아요? 저는 좀 그렇게 찾았어요. 진짜? 그냥 얘기 잘 통하는 사람 계속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랑 좀 정착하게 되던데. 그렇긴 한데 저도 뭐 찾을 땐 좀 그런 식으로 찾았죠. 나랑 정말? 맞는 사람을 그 정도로 생각을 해서. 하긴 그럴 수 있겠다. 애초부터 고시 준비한다는 애들이랑은 어울릴 수 없었지. 그렇죠. 그분들은 그럴 수 있지. 그렇지. 어쩐지 위키랑 아니야. 위키랑은 나중에 끝나고 만나니까 잘 근데 만나잖아. 우병우처럼 소년급제 안 하면 그래요. 어차피 저 친구는 망하네요. 우병우 워너비였는데 못 된 거잖아요. 그렇지 워너비였어요 나도. 키야 게이트 하나. 야 너 아들 위키게이트? 야, 되게 사이트 이름 같은데. 너 아들 나면 드리프트는 잘하겠다. 아니 진짜 진짜 아무 말이에요.
애 생기면 진짜 한번 뭔 소리예요? 뭔 소리야? 한번 아니 에이섹슈얼이라면서요. 아니 아, 그럴 수 있죠. 입양할 수도 있지. 야 생산과 컨트롤은 아니잖아. 아니, 뭐 입양할 수 있죠. 그래 뭐 그래 다른 그렇지. 방식. 꼭 생식일 꼭 그런 섹스를 거쳐야 하는 건 그렇지, 아니니까. 네. 그렇지. 네, 요즘에 방학- 보니까 입양을 많이 권유하더만. 아니 뭐 미치. 이건 진짜 안 말이고. 아니 뭐 제사지네요. 대는 이어야겠어. 에이섹슈얼인데 지내나? 동양애절 후손이 필요해요. 뭐 됐어요. 방학 후에 개강했다고 하더라도 새내기끼리는 그래도 음. 그 있잖아 최소한 뭐 동아리를 같이 한다던가 그렇죠. 아니면 수업 몇 개 겹치니까 약간 어색해도 금방 풀린다 또. 근데 그게 또 근데 선배면은 문제가 이게- 선배도 있는데 같은 새내기들끼리여도요. 고향이 대학이랑 달라버리면 또 방학이 큰 장벽이 돼요. 맞아. 아 맞지. 그렇네. 맞지. 동아리면 뭐예요? 아직 나타나지 못하는데. 맞아. 방학 동안에 그냥 없다가 다시 나타나는 그렇죠. 거잖아. 그건 맞아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대학은 더 심해요. 아. 지방에 있는 대학일수록 왜냐면 서울에 있는 대학이면 서울 올 일이 한 번은 생기거든요. 그렇죠. 내가 스카국에 살아도 서울에 올라가면 생겨요. 아니면 아싸리 반대로 스카국에 갈 일이 생겨요. 서울에 있는 애들이. 그럼 그렇죠. 경상도에 놀러 가면서 반갑다 친구야 이러면서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고 둘째로는 이때쯤이 되면 선배들이 사라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친했던 선배야. 군대가 있죠. 그렇지. 저 새끼 군대 간대. 아니면 저 새끼 졸업한대. 뭐 취직하실 어. 때 뭐 이런 거. 아니면 저 새끼 결혼한대. 결혼? 있어요. 실제 있었어요. 아니면 뭐 사고 쳤군요. 정확합니다.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런 경우 봐가지고. 여튼 뭐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또 어색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생활이 참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친했던 선배는 다 떠나가고 그렇지. 내가 이름 외우지 못했던 갑자기 이제 후배들이라고 해서 만났더니 이제 방학 끝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학 끝나고 만나보니까 누군지 모르겠어. 맞아. 맞아요. 그런 경우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애매하죠. 근데 물론 이거는 친하지 않는 뭔가 애매한 사람들 앞에서 그런 그렇죠. 거고. 자, 레벨 3으로 넘어가 봅시다. 레벨 3 복학. 복학생. 제가 이거를 겪어봤어요. 최근에. 어색함 그래요? 그런 걸요. 네, 복학을 했는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혹시 뭐 민주화 운동하고 막 감옥 갔다 복학하시고 그런 건가요? 그렇죠. 공백이 길만 하네요. 제가 안희정 지사가 제 후배예요. 돌았네. 이거 YS도 아닌데 이제 이러면? 그러니까. YS와 동년배였다는 뜻이죠. 그렇지. 이럴 수가. 하여튼 이제 복학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학부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학부사에 있는 이제 대를 이어서 계속 내려오니까 알긴 알아요. 근데 그 후배들과는 그렇게 친한 건 아니죠. 근데 그럼 그 친하지 않은 친구들 외에 나머지 누가 남았냐? 전 군대 늦게 갔다 왔잖아요. 내가 알던 사람은 거진 대부분 다 졸업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나마 남아있던 10학번, 11학번 이렇게 일자 들어가는 학번들은 제가 좀 알게 됐죠. 1910년에 한국에 대학이 있었나요? 그렇죠. 10년이에요. 1910년. 1910년이요? 몰랐어요? 1900년대. 강자평 당시에 우리나라에 성균관. 있네요. 있네요. 아니 이 사람아. 그것도 대학이에요? 아니지. 봐봐 생각을 해봐요. 그것도 대학이에요라니. 대학이에요라니.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거는 전근대 교육기관 맞는 대학이 말이죠. 아니지. 아니 근데 교등 교육 기관으로서의 대학이 존재했느냐? 너네들은 뭐 일본 제국 거쳐가지고 뭐 이제 대한민국에서 대학을 다니셨는데 저는 조선에서 일제 안 난 조선이라고 조선. 그렇구나. 드립입니다. 이분 과거 보신 분. 야 이 자식아. 조선이면 저기 뭐 평양에 있는 거기인가요? 아니요. 그 조선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동기요. 계획기. 6억. 미치겠다. 여러분 저희 신고하시면 6억이래요. 6억. 자 6억을 넘어서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술자리 같은데 복학하면 사실 나가기 힘들거든요. 근데 나가도 사실은 거의 떠밀려서 나가는 거고. 불러요? 그러니까 떠밀려서. 선배 오시죠 해가지고. 그것도 사실 오지 말라는 눈치였던 거 아니었을까요? 아니야. 그렇게 되게 엄청 친절해가지고 차마 안 꼬실 순 없고. 아니 한 명이 이제 나랑 졸라 친한 거예요. 한 명이. 그러니까 저 선배 빼놓으면 안 된다고. 저 선배 졸라 재밌다고. 나머지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분위기 못 살려. 어떻게 손 막혀. 마치 관객 앞에서 스탠드업 코미디언처럼 어떡해. 뛰어야 되는데 기대치가 올라가 있는데. 내가 이제 그래서 불러왔더니 내가 YS 때 말이야 이런 거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신문 그쪽을 읽다 보니까 그쪽에 학번이 꽤 높은 편이에요. 그렇죠. 너희들 민주화 운동하면서 삐라 뿌려봤어? 네, 그랬는데 지난번에 그거는 이제 같이 전국에서 이제 할 일이 있어서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갔는데 엄청 어색한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 누군지도 한 명도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기획하시던 분이 오셔가지고
선배 불편하시지 않으시냐 물어보는데 내가 너무 불편하더라고. 아니 신경 쓰지 마시라고. 나 그렇죠. 그냥 진짜 술만 먹으러 온 거라고. 여기 아는 사람 있어서 그 사람 겸사겸사 만나러 왔다가 뭐 하시는지 궁금해서 잠깐 들어온 거라고. 그러다가 진짜 너무 해가지고 야 가자 해서 알던 애들 모아서 야 가서 우리 술 먹자. 나 어색해서 못 있겠다. 그래서 테이블 또 오는 거예요. 우리 테이블로. 어떡해. 그래서 불편하신 거 없으시냐고 술값 어떻게 하냐 해서 됐고요. 저희 술값 저희가 알아서 계산할 거니까 가시라고. 그렇게 해서 한번 어색함을 했던 적이 있어요. 레벨 3는 인정하시네요. 레벨 3예요. 이거는 진짜 힘들어요. 와 대박이다. 하긴 근데 휴학이나 군대면은 진짜 거의 그쵸, 엄청 길잖아요. 그러니까 2년씩 되니까. 그리고 중간 세대가 한번 바뀌죠. 허리 세대들이 바뀌죠. 허리 세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군대 가는 나이 또래들. 나이 또래들이 2학기 끝난 애들. 그 우리 복학할 때쯤 되면은 내가 알던 애들이 벌써 이제 1학년에 파릇파릇한 게 아니라 과대표를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은 뭐 저거 과대표라도 하고 있으면 다행이지. 학생회장이나 뭐 이런 거를 이제 학생 뭐 회장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부학생회장, 학생회장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그 나이 때쯤 되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어색했죠. 특히 전 늦게 간 편이었기 때문에 저가 갔을 때는 총학생회장이 저랑 같은 남자 총학생회장이 심지어는 아마 제가 이번에 하면은 이제 저보다 나이가 어린 총학생회장도 없을 거예요. 조교들이랑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석사생도 백수 씨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저 조교한테 반말해도 사실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저 이제 우리나라의 마침내 상류문화에 석사 과정생들과 동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쵸? 네, 동갑 석사들이 상생했어요. 그쵸? 석사가 아니고 석사 과정생들. 이건 좀 이제 다른 얘기인데 저번에 이제 다른 분이랑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분이 석사 과정생이었어요. 저보다 어려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하죠. 그럴만 하죠. 그래서 또 군대 갔다 오고 또 이제 뭐 충격을 하면,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와 이거 내가 진짜 인생 헛살았구나 갑자기 자기가 막 들고 1학년 때 전공 필수 과목 다시 재수 강화로 들어가면은 자기 후배가 조교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맞아요. 저보다 후배인데 저 조교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뭐야 그랬더니 저희 몇 학번인데 널 조교하러 왔다. 그러니까 당신 뭐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당신 뭐야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되게 수상하게 보였나 보다. 누가 누구한테? 내가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왜 따질 일이 있어가지고 따졌다가 그래서 당신 뭐야 그랬는데 그분이 나 몇 학번인다 그러면서 당신 뭐였는데 학번이 왜 나와? 그러니까 나 몇 학번인데 너 누구야 이렇게 걔도 되게 방어적으로 나온 거죠. 너 누군데 아마 학생이면 나보다 어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가 선배들이 그치. 1학년이 없으니까 처음 생겼으니까. 없으니까 그래서 그 양반이 이제 자기가 학밖에 높은 편이었으니까 자기보다 밑에 없을 거라고 하니까 너 누군데 자꾸 따지냐 그래서 넌 누군데 나한테 따지냐고 너 누구냐고 그러니까 나 몇 학번이라고 피식 나 몇 학번이야 예 그러시군요 너 뭐니 너 누구니 너네 그 동기 누구야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전형적인 그 꼰대질을 할까 하다가 됐고 저희 이미 꼰대 같은데? 그러니까 그쪽이 먼저 시작했으니까 학번 따지는 거. 학번 따지는 나 왜냐면 꼰대들의 전쟁. 왜냐면은 제가 이제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학교 행정 가지고 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쪽에서 그렇게 나온 거 제가 갑자기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너 도대체 누구길래 나한테 그 얘기 하냐 그러니까 그쪽에서 갑자기 학번 되니까 내 입장에서는 해볼래? 그랬던 거죠. 학번으로 나오냐? 나도 학번으로 나간다. 누구한테 안 뒤진다 이거? 안 뒤지는 게 아니라 우리 과에서는 나보다 높은 학번이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자신 있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학 설립과 함께 하신 분 조선반도에서. 그래서 이제 모든 대학의 역사를 저와 함께 했는데 뭐 어찌됐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근데 좀 어색하긴 해요. 학번으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어색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색한데 학번이 9학번이면 더 짜증나요. 뭔가 왠지 뭐 하나 사줘야 될 것 같고 뭐 한국식 예절 빌어먹을 그래서 막 돈을 더치페이 합시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런 것 같고 좀 애매하죠. 이쯤 되면은 후배들이랑 친해지는 거 되게 부담스럽겠다. 안 해요. 나는 그냥 안 보일 것 같더라고요. 약간 말이 안 통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 소방차 아니 소방차?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네 아이돌 좋아한다고? 아이돌 너네 남이 누님 아니? 막 이런 거 얘기했다가 뭐 대통령이 뭐 투표를 뽑힌다고? 체육관에서 뽑힌 거 아니야? 뭐야 대통령이 바뀌었어? 아니 각하께서 물러나셨다고? 돌아가셨나 무슨 일이? 아이고 우리 어떻게 살라고? 다 자를 거예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진짜 레벨 3은 진짜 공감이 돼요. 네. 레벨 3은 뭐 그럴만 하죠. 근데 사실 레벨 4라고 하기에 브로큰 CC는 레벨 4! 아이고 레벨 4! 이거는 어떡하냐. 둘 중 하나 떠나야 되는 상황이잖아. 제가 다 해봐서 아는데요. 레벨 3까지는 뭐 같이 그냥 있더라도 어색한 정도면 레벨 4는 분위기를 다 올려버릴 수 급이 있어. 달라. 여러분 제가
브로큰 CC를 했는데 엘사세요? 다 얼어라. Let it go. Let it go. 아 정말 근데 일단은 저는 뭐 저와 제 그 전 애인분과의 관계는 차치하더라도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걸 신경 쓰는 게 너무 싫었어요. 아니 근데 그래서 레벨 4예요. 그러니까 신경 쓰니까. 저번에도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비슷한 거죠. 그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상대방들이 먼저 그걸 신경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상대방이라면 저하고 사귀다가 헤어진 분이 아니고 그 주변인데. 제3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가 뭐냐라고 생각하시면은 영화를 들어보시면 돼요. 영화에 그치, 나오거든. 영화에 많이 나오죠. 영화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죽일 놈처럼 싸울 거라고. 제가 심지어 이제 그 문제에 저하고 CC였던 분과 지금도 같은 데서 일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데요. 아 그분 나도 예. 아는 그분. 그렇죠 아시는 분이죠. 이분 한번 불러볼까 합니다. 조만간에 청문회 한번 하지 마. 찬성합니다. 다수결로 가야죠. 민주주의. 그러니까 조만간에 청문회 열어가지고 어? 한번 민주주의 컨텐츠 했어요? 어이구 유신 시대가 아니었어요? 어느 때인데 말이야. 여튼 여러분 참 익숙한 시대에 살고 어쨌든 있어요. 굉장히 어색해지기 쉬운 거고요. 저는 이거 레벨 4에 합당하다고 봅니다. 근데 해보죠. 진짜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남자들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군대 가기. 그러면은 좀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세대 갈리거든요. 그리고 내 동기들이 그 얘기를 굳이 안 해요. 왜냐면 한번 갔다 온 거니까 일종의 한몫 더 이런 느낌인데 여성분들은 좀 이게 좀 타격이 크죠. 그렇죠. 차라리 그 친구가 군대를 가도 쟤 예전에 누구누구랑 연애했던 애야라고 얘기하는. 좋지 않은 또 문화긴 한다. 좁은 사회 내에선 더 그게 퍼지죠. 진짜 별로다. 그 얘기 아마 영화 때 한 번 더 했던 얘기니까 약간, 네, 뭐.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네요. 그분들이 해서 레벨 4 혹시 다른 거 없을까요? 어색한 거?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선후배 간에 이러면 어색하다. 아니면 인간관계 좀 어색해진다. 선후배 관계에서 어색해지는 거? 후배인데 나보다 나이가 많을 경우. 그럴 수 있죠. 그럼 어색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데요. 저는 이제는 저희 거 같은 경우는 그냥 형이라 부르고 그냥 말았어요. 그냥 후배인데. 근데 이제 학번제로 돌아간 학과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 이제 족보 브레이킹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저는 이것 때문에 고생 어유 정말 많이 했습니다. 어유 브레이커. 이것도 저번에 얘기했던 건데. 그러니까 한번 얘기했었을 거예요. 저희 고등학교가 학번제로 돌아가는 고등학교여가지고 입학을 제가 조금 일찍 했는데 문제는 제가 그때 휴학을 하고 복학을 하고 나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학번상으로 하나가 낮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관계 정립하는데 정말 어려움을 겪었고, 근데 사실 요거는 그 사람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레벨 4까지는 아니고 잘하면은 3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고 안 되면 사실은 4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렇죠. 그나마 CC는 1대1 관계에서 이제 제3자가 있는 거라면 이제 이렇게 학번제로 돌아간 상황이 이렇게 되면 1대 다가 되고 그 다가 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는 레벨 한 4.5 정도로 댕기다가 이제 조금 낮아져 가지고 한 3.5 정도로 끝났죠. 저는 이제 선후배 관계 말고 이런 관계, 교직원과 학생의 관계. 싸우기 딱 좋죠. 싸우기도 그렇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교직원이랑 겁나 친해졌어요. 근데 중간에 방학이야. 근데 내가 대학이 지방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직원과 내가 만날 일이 한 2개월 이상은 없는 거예요. 복학했는데 옛날에 친하게 지냈는데 어색해지는 거죠. 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교직원과 동갑인 학생이셨군요. 아니야, 그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친구 먹자 그래 막 이러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안 먹었겠지.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좀 친하게 지내면서 좀 챙기드리고 뭐 챙김도 받고 이제 그랬던 이제 좀 인간적인 교직원이었는데 같은 이제 성 씨라는 이유 하나로 이제 혈연이 이제 작용을 했죠. 진성이다 진짜. 근데 뭐가 거의 범죄와 전쟁에서 막 그 우리 그 집안 따지면서 너 몇 학번이야? 어이구 100 가세요 이러면서. 본관이 어디시죠? 아유 학렬상 내가 조카네 조카. 그렇지 이제. 아이고 삼촌. 놀겠다.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 제가 이제 인턴으로 회사를 하나 들어갔다가 저희 성 씨를 만난 거예요. 그 제가 학렬이 그 형자 돌림이거든요. 형자 돌림인데 저보다 학렬이 낮으신 분인데 저보다 선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그냥 그 서로가 그냥 이제 익스큐션 왜냐면 너무 옛날 거니까 저도 따지는 편이 아니고. 근데 이제 그분이 좀 신경이 쓰인 거죠. 그죠. 그럴 수 있죠. 그래. 어색한 관계 중에 하나네요. 그래서 옥상으로 올라오라 그래서 옥상으로 올라와. 야 너 옥상으로 따라와. 그래서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한 개 나보다 이제 낮으니까 그래도 내가 사회생활도 오래 했고 나이도 많으니까 없는 걸로 뭐 그렇게 하십시오. 뭐 굳이 불러서 말할 정도로 되게 어색하셨나 봐요. 신경 많이 쓰셨나 그분이 보죠. 신경을 좀 쓰신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꼬장꼬장한 좀 분이셨으니까. 그다음에 요즘에도 나이가 많이 있는 분들 사이에는 그거 민감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민감해요.
이거 청취자분들쯤은 이런 거 공감하실 분들이 얼마나 계실려나? 다들 어리신 텐데. 아닐 수도 있죠. 혹시 제일 몰라요. 시시하다가 헤어지고 이제 이 새내기 분들이요. 3월에 막 연애를 시작해 막 사랑이 꼽혀. 그러다가 5월, 6월 우수수수 꽃이 집니다. 당신들도 나처럼 겪어보면 5월, 6월에 우수수 떨어지고 나가지고 네. 방학 끼고 나서 복학하면 아니 뭘 나이 복학을 해? 개강도 하고 너 복학하니? 아니 그 있잖아 하나 깨지면 한 명 떠나잖아요. 어디로요? 군대로 군대 가거나 아니면 어학연수를 가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씩 떠나시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2년 동안 연애를 하세요. 길게 하시면 나쁘지 않죠. 2년 동안 연애를 하라고? 길게 얘기야? 하면 길게 하면은 군대도 늦게 가게 되더라고요. 안돈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줄래요? 뭐 2년씩 가능해요? 연애. 2년 가본 적이 있어야 되는 가본 거 적 아니냐? 있어야지. 제 최장은 11개월이었습니다. 와 11개월이면은 거의 1년만 더 채웠. 그러니까 한 1년을 못 채웠어요. 하여간. 그러니까 1년을 채웠으면은 곰이 사람 되듯이 또 사람이 됐을지도 몰라. 네, 제가 그래서 지금 바랄 걸 바래야지. 강아지 단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호기간 뜻으로 날아 세우니 그렇지 마네가 쑥으로 사람 만들었는데 야씨 1년 정도면은 싸게 먹힌 거지. 아유, 집에 동굴 밖으로 제가 뛰쳐나온 게 아니고 쫓겨났거든요. 아. 그건 제 잘못이 아니죠. 아 진짜? 미쳤다 진짜. 아니, 오늘 분명히 우리 오늘 단군이 곰 보고 나오랬어. 그러니까 넌 사람 새끼가 못 되겠다 싶다고. 아니, 우리 이게 오늘 녹음이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가벼운 주제로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려고 모였는데 진짜 아무 말이 아무 말이 정말 거침없이 나 나오네. 심지어 여친이 듣고 있다고요 이거를. 그래요 여자친구분이 얘기하지 말 걸. 레드립에 이제 애청자를 하셨는데 이거 듣고 계신 여자친구분 한번 나와주세요. 아 그냥 안톤데 전 애인들 현애인들 다 모아가지고 현애인들 하지 마. 현애인 한 명밖에 없어요. 미안 말 잘못했다. 다 애인들이요? 모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레벨 4 정말 아니야 실수야 레벨 이건. 이건 4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이건 레벨 4급이 아니지. 다 모아서 이제 녹음하면 이제 레벨 한 50 정도 되는 거지. 지금 저를 뭐 피말려 말- 죽이시려고. 아니 지금 이 백PD님이랑 이렇게 그 방송 끝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제 이분의 모토가 모든 걸 다 컨텐츠로 만든다 주의여가지고 그래 다 자본화를 하자. 뭐야 야 이씨, 나만 나쁜 사람이야? 아니 지금 우리 백수 씨 애인 없죠? 얘 A 섹슈얼 A 로맨틱이지. 여기서 짜낼 수밖에 나밖에 없잖아요. 이게 뭐예요 남자는? 뭘 짜려요? 아니 짜낸다고요. 뭘 아. 잘라? 뭘 짜네. 자르지 마. 아니 안 짜내. 아 짜내볼까 한번아. 당신이 왜 짜내 이거를? 아니 나 컨텐츠 얘기한 거지. 어. 애인들 다 모아. 뭔 소리? 무슨 생각한 거야? 여러분 이렇게 19금 콘텐츠를 만들게 되면은 머릿속에 이상한 게 하늘에 계신 돌아다녀요. 우리 아니요.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아니 빛나시고. 안돈은 피부가 좋아가지고 고름 같은 거 짜낼 필요가 없거든. 아니야 그만해. 내 피부를 당신이 왜 알아요? 아, 진짜 정말 미쳤다 진짜. 여러분 주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10만 있어도 구해주셨을 겁니다. 하여튼 다 멸망한 사람 4명밖에 안 모인 것 같은데. 이제 하여튼 네 그래서 이 사연에 대해서 이제 봤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1, 2, 3, 4 근데 이거 뭐 극복할 방법이라는 게 지금 이분이 말씀하셨던 것 좀 오지랖이긴 한데 먼저 인사를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선배가 후배한테 먼저 하는 게 전 맞는 거라고 봐요. 뭐 후배가 선배한테 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선배들도 은근히 소심해가지고 말 걸어주면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건 맞는 말인데. 근데 선배가 후배한테 말 거는 것보다 후배가 선배한테 말 거는 게 더 어렵거든요. 네, 그쵸, 생각보다. 그쵸. 아 신경 그럴 수도 쓰이죠. 있지. 그래서 선배가 먼저 말 걸어주고 양쪽 다 어렵긴 하네요. 어려운데 이제 선배가 좀 더 편하다고 생각하니까 권력관계상 그래서 또 선배님들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 후배님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 네, 특히 저한테도 많이 말 걸어주시고 에이 지금 말 학교 걸어주고 다니셔야지. 있잖아요. 아이 뭐 만국에 있는 모든 학교가 나의 후배들이지. 미치겠다. 민주동문 선배님. 야. 미치겠다. 자, 근데 이거는 그 말했던 것처럼 그 오지랖이라고 했지만 먼저 인사해주는 그런 좋은 캐릭터가 있으면 좋겠지. 그렇죠. 근데 이런 어색한 레벨들, 어색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는 아무래도 두루두루 잘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강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냥 굳이 떨어져 나갈 사람은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 이거 나중에 따로 컨텐츠 한번 만들어 보죠. 어떤 이런 컨텐츠요? 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좋지. 어떤 관계요? 이제 뭐 특정해서? 친구 관계가 되었든 아니면은 뭐 선후배가 그러니까 되었. 대학 내에서 관계를 정립하는 시기잖아요. 그 시기에 관한 좀 컨텐츠를 저희가 좋아요, 한번 좋아요. 특집으로 한번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오늘로 해서 특집이 벌써 2개 생겼어요. 군대 특집, 관계 특집, 그리고 뭐 BDSM도 한 번 더 해야 되고요. 이제 이거를 지금 듣고 계신 분은 아마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그 다음 주 정도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거 진짜 기대하셔도 좋아요. 이거 좀 굉장히 재밌게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한번 해야 될 거고 하여튼 특집들이 너무 많네요. 요새 특집이에요.
안돈 전 여친 특집 하지 맙시다. 인간적으로. 아 노동자야 노동해야지. 나는 하고 싶은데. 나도 민주주의 다수결로 민주주의 갑시다. 다수결. 언제부터 다수결이 민주주의였죠? 뭐 저는 유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은 아무 쓸모 없습니다. 뭐야 어차피 백수 씨도 팔 거잖아요. 그건 맞는데. 이제 여기까지가 저희의 사연이었습니다. 원래 이제 이렇게 저희 그 사연이 생기면 원래는 이 시간에 광고나 뭐가 좀 들어가야 되는데 좀 아쉽지만 아직까지는 그게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쪽에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사연 같은 거를 좀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많이 얘기를 듣고 피드백도 받고 있거든요. 저희 레드립 페이스북에 붉은 잎들이 아무 말 대잔치 레드립이라 치시면은 저희 이제 페이스북도 나오니까요. 페이스북 한번 들어오셔서 저희가 또 따로 이거 글도 같이 올리고 있어요. 글도 올리고 있고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그리고 팟빵 넓게는 이제 아이튠즈 그러니까 아이튠즈 팟캐스트 그리고 유튜브까지 저희가 다양한 채널로 여러분과 소통과 교류와 좋아요와 구독과 사랑과 애정과 염원을 모두 담아 여러분을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불러. 너무 많아.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이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10시에 만나 뵙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는 이 시간 지금 보니까 30분 후에 또 이제 하나의 새로운 컨텐츠 프롤로그 2화가 올라가게 되고 있네요. 저희한테 이렇게 많은 관심과 사랑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희 이제 페이스북 지금 친구 거의 200까지 남아갔고 그리고 이번에 프롤로그 영화 같은 경우는 벌써 조회수가 한 450, 500까지 가까이 들어왔어요. 진짜? 네. 대박이다. 유튜브랑 전부 포함해서. 저는 아직 배고픕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사랑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를 이제 만나보고 싶으시다. 내지는 우리 이런 사연이 있어서 그런데 혹시 이런 사연을 얘기해 줄 수 있느냐? 내지는 나 이런 뭐 광고나 이런 게 생각 있는데 혹시 광고는 어디다 문의하냐? 이런 게 있으시면 fmredlips@gmail.com 이쪽으로 저희한테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페이스북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이스북 붉은 잎들이 아무 말 대잔치 레드립 이걸 다 쳐주셔야 돼요. 그냥 레드립이라 치면은 맞아요. 안 댄스 나오더라고요. 그룹이 나오더라고요. 아직까지 저희가 그렇게까지 이제 최상위권에 걸리진 않아서 그래서 붉은 잎들의 아무 말 대잔치로 먼저 쳐주시면 아마 그건 나올 거예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이름 바꿔놨거든요. 혹시 몰라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를 통해서 거기 보시면은 구글 독스를 이용해서 익명으로 사연도 보내줄 수 있고요. 바로 오른쪽 이제 상단에 보면 이메일 보내기가 있어요. 그 이메일 눌러주시면 저희 쪽으로 바로 이메일도 보내줄 수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저희 말씀하셨던 이제 문의나 게스트 그리고 제보 사연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컨텐츠 이제 녹음 때까지 이제 안돈 그리고 시루 우리 위키 잘 계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 안녕.